돈이 좋아하는 7가지 말의 주문, 벌써 7일차입니다. 이 낭독 영상은 K-미라클 모닝 출판사 대표님께 허락받아서 올리는 영상입니다. 자, 오늘은 이 수업을 시작한 지 7일째 되는 날이네요. 딱 절반 지점에 다다랐습니다. 일주일 전에 수업을 시작했는데 자신이 작성한 노트의 수업 내용과 실천 사항을 보니 어떤 생각이 드나요? 일주일 전보다 무언가 심경의 변화가 있나요? 실제로 달라진 것이 있나요? 일주일 동안 무언가 변화하고 있다고 느꼈나요? 자신의 느낌, 감각, 감정에 민감해지는 것도 풍요의 흐름을 끌어당기려면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내 안의 나, 진정한 나는 무슨 일이든 잘 알고 있어요. 영혼과 직접 이어져 있는 마음, 진심은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제대로 골라낼 힘을 갖추고 있답니다. 그런 진심의 목소리, 영혼의 메시지는 늘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지만 우리의 머리가 생각하느라 바쁘고 여유가 없는 탓에 귀 기울이지 못하는 상태일 뿐입니다. 그러니 무슨 일이든 머리로만 이해 득실을 따지거나 좋고 나쁨을 판단하지 말고 느낌과 쾌, 불쾌, 호, 불호라는 자신의 감정에도 더 민감해져야 합니다. 그런 감각은 당신을 필요한 길로 이끌어주는 중요한 신호이니 무시하거나 내버리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다시 오늘의 수업 내용으로 돌아가 봅시다. 오늘의 수업 주제는 인생의 기적을 일으키는 마법의 주문입니다. 마법의 주문에 관해서는 10만 부 이상 팔린 저의 책 2주 만에 인생이 달라지는 마법의 주문이 전자책으로 출간되어 있고 음성이나 메일로도 수업을 진행하므로 이미 아시는 분이 많을 듯 합니다. 만약 아직 위의 컨텐츠를 접하지 못한 분은 꼭 하나라도 경험해 보시길 권합니다. 거기서 이미 마법의 주문의 효과와 효능, 사용법에 관해 상세히 적었으므로 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거기서 밝히지 않았던 돈에 얽힌 놀랄만한 실제 경험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제가 직접 체험한 실화이니 가벼운 마음으로 읽어주세요. 제가 이 마법의 주문에 대해 알게 된 것은 벌써 15년이 더 지난 일입니다. 그 무렵 저는 한신, 아와지 대지진을 경험하고 인생의 방향성을 완전히 상실한 채 진짜 나를 찾느라 여념이 없었습니다. 당시 저는 생계를 위해 필요 최소한의 일을 하면서 이 외의 시간은 진짜 나를 만날 거라는 마음속 깊은 소망 덕분에 대부분 이상한 책을 읽고 이상한 물품을 사며 수상한 세미나와 강연에 참여하며 지냈어요. 그러던 중 어느 분의 강연에 참석했을 때 일입니다. 강사 선생님이 오늘은 조금 재미있는 실험을 해볼게요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강연 장소는 오래된 공공시설로 시청과 교실 같은 곳이었는데 검은 커튼을 치고 불을 끄면 낮에도 정말 캄캄했습니다. 거기서 그 선생님은 테레사 수녀의 책에 나온 대로 방긋 웃으면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에게서 정말로 빛이 나는지 확인해 보겠다는 것이었지요. 수상쩍은 세미나다운 그야말로 수상한 전개였지요. 그런데 테레사 수녀는 물리학적 현상으로 그것을 분명히 보았다고 적었다지 뭐예요. 마침 낮에도 깜깜하게 만들 수 있는 장소이니만큼 꼭 한번 검증해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당시 저는 아직 이런 수상한 세계에 발을 디딘 지 얼마 되지 않은 초보였기 때문에 고개를 갸웃거리면서도 뒤에서 조용히 그 실험을 지켜보았습니다. 주최자가 커튼을 치고 불을 끄자 세미나 장소가 캄캄해졌습니다. 정말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야말로 암흑이었지요. 선생님의 목소리만이 마이크를 통해서 들려왔습니다. 시작합니다. 먼저 제가 방긋 웃으며 감사합니다 라고 말할 테니 그 후에 여러분도 똑같이 해보세요. 캄캄하고 정적만이 흐르는 곳에서 강사 선생님의 감사합니다 라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런 다음 참가자 전원의 감사합니다 라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저는 뒷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그때 광경은 지금도 분명히 기억하고 있어요. 선생님이 감사합니다 라고 말했을 때 왠지 모르게 가슴 언저리가 밝게 빛난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정말인가 싶어 제 눈을 의심했어요. 이어서 세미나에 참가한 사람들이 감사합니다 라고 하자 암흑 속에서 희미하게 사람들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정말이에요. 다시 한번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러자 선생님이 여기서 보고 있으면 여러분이 감사합니다 라고 말했을 때 가슴 언저리에 뭔가 라이터에 불을 붙인 것처럼 혹은 반딧불이 날아다니는 것처럼 밝은 빛이 보였는데 여러분은 어땠나요? 이 말의 주체자가 여기서 보면 선생님이 감사합니다 라고 말했을 때도 가슴 언저리가 밝게 빛나 보였습니다 하고 흥분한 어조로 대답했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재미있네요. 그러면 이렇게 방긋 웃으며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걸 조금 더 계속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해 보지요. 하고 선생님이 제안하자 우리는 10번 정도 방긋 웃으며 감사합니다를 반복했습니다. 그러자 어땠을까요? 감사합니다 라고 말할 때마다 그 밝은 빛이 점점 강해지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야말로 암흑 속에서 휴대전화를 본 듯한 작은 빛이었는데 감사합니다의 횟수가 늘어난과 동시에 점점 윤곽이 선명해지고 사람들의 얼굴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에는 온 몸의 형태와 얼굴 표정, 입고 있는 옷의 색깔까지 구분할 만큼 세미나 장소가 점점 밝아졌다는 사실에 진심으로 놀랐습니다. 참고로 저는 심한 근시로 안경을 써도 시력이 0.6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 저조차 암흑 속에서 이렇게 선명하게 볼 수 있다니 너무 놀라서 말이 안 나왔던 기억이 지금도 선명합니다. 물론 어두운 곳에 익숙해진 영향도 있겠지만 그때 느낀 변화는 마치 인간이 내면에서 정말로 빛을 발하는 그야말로 발광이라는 표현이 알맞을 것 같았습니다. 테레사 수녀가 말한 것이 이것일까 하고 깊이 감동했던 기억이 생생하네요. 그때부터입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말에 굉장한 힘이 잠재되어 있는 것이 아닐까 여기고 진심으로 감사합니다를 외치기 시작했어요. 강사 선생님은 감사합니다를 많이 할수록 신기한 현상, 믿을 수 없는 행운, 기적 같은 사건이 가득 일어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정말로 기적이 일어나는지 직접 검증해 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제대로 검증하기 위해 감사합니다의 횟수를 세어보아야겠다고 생각한 저는 홈센터에서 교통량을 조사할 때 사용하는 개수기를 구입했습니다. 한 번 말할 때마다 원 카운트 하면서 1년간의 목표로 매일 감사합니다를 외치고 그 횟수를 세었습니다. 처음에는 하루 3,000번 이상을 목표로 연부를 외듯이 감사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일을 끝내고 집으로 오면서도 역까지 걸어가는 길이나 전철을 기다리는 시간, 화장실에 가거나 목욕하는 시간, 걷고 있을 때 휴식 시간 등 틈만 나면 카운터를 손에 들고 감사합니다를 연발하는 나날이었습니다. 그렇게 3개월 정도 매일 말하며 총 30만 번을 넘었을 무렵부터 무언가 달라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것을 말로 표현하기가 어려운데 그때까지만 말로만 하던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입에 담을 때마다 정말로 감사하는 마음이 내 안 깊은 곳에서 끓어오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급기야 너무 감사한 마음이 커진 나머지 길 한복판에서 울고 만 적도 있었어요. 실제로 무언가 일어나기 힘든 감사한 일이 생긴 것도 아니었어요. 객관적으로 보면 그저 개수기를 손에 들고 역까지 걸어갔을 뿐이에요. 그런데도 정말로 감사하는 마음이 내 안에서 끓어오르는 것을 누를 수 없었고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던 것입니다. 주위에서 보면 나이도 먹을 만큼 먹은 아저씨가 길에서 이유도 없이 오열하고 있으니 이상하다 여겼겠지요. 제가 생각해도 경찰서에 신고가 안 들어간 것만 해도 다행이 아닐까 싶은데 그때는 그런 것을 생각할 여유조차 없이 그저 흘러내리는 눈물과 감사하는 마음에 전율했을 뿐입니다.
그런 신기한 체험을 거쳐 감사합니다를 외친 횟수가 50만 번을 넘어섰을 때 또다시 믿을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당시에 저는 친구와 함께 작은 조직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부끄럽게도 늘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비즈니스였는지 취미였는지 아니면 자원봉사였는지 분명치 않은 걸 보니 그야말로 회사 놀이였던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는 나름대로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다만 언제나 돈 걱정을 해야 했고 자금을 조달할 궁리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때도 동료와 어떻게 자금을 마련할지 생각하면서 제가 무심코 이제 500만 원 정도만 어떻게 좀 안 되려나? 500만 원만 있으면 이번 달은 어떻게든 될 것 같은데 하고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 말을 그 자리에 있던 동료가 모두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사무실 인터폰이 띵동 울리더니 집배원이 서류가 도착했으니 인감을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서류를 받아보니 받는 사람은 저였고 보낸 사람은 눈에 익은 지인의 이름이었는데 그다지 친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뭐지? 하고 이상하게 여기면서 봉투를 열자 거기에는 편지와 함께 현금 50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싶어 동봉되어 있던 편지를 읽어보니 그 지인이 마침 유산을 받았는데 그중 일부를 당시 제가 하던 활동에 기부하고 싶다는 것이었어요. 고작 이틀 전에 감사합니다 말하기 50만 번을 달성하고 이제 500만 원만 있으면 하고 중얼거렸는데 설마 이런 형태로 현실이 될 줄이야. 너무나도 놀라웠습니다. 이틀 전의 일이어서 동료도 그 사실을 전부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해, 이건 기적이야, 정말 기적이야 라고 다들 떠들썩했습니다. 물론 즉시 돈을 보내준 분께 연락해서 정말로 기부금의 형태로 500만 원을 받아도 될지를 확인한 후에 감사히 사용했습니다. 이것이 감사합니다 효과인지 어떤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감사합니다를 50만 번 말한 타이밍과 500만 원의 현금이 도착한 우연이 얼마의 확률로 겹칠 수 있을까요? 이 거짓말 같은 실화를 어떻게 생각하나요?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기적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앞으로 더 남아 있어요. 하지만 너무 길어지면 안 되니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려고 합니다. 뒷이야기는 다음 실천 연습 때 말씀드릴 테니 기대하세요. 자, 여러분 어떠셨나요? 정말 거짓말 같은 실화 이야기였죠? 자, 내일 8일차 영상 올라갑니다. 기대해 주세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